뉴스 브리핑 각종 사회 경제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폭발음을 들리게 만들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일본에 재발로 들어간 전모 씨 있죠. 그분이 들고 간 이 소지품 중에 흑색 가루가 나왔는데 그 가루가 약 1.8g의 흑색 화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일본 경찰이 이야기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즉 수화물에 이렇게 들고 가는 화물에 모래 형태의 물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화약 성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 사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을 들리게 하고 또 담배꽁초니 또 무슨 한글이 있는 배터리니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남기고 호텔에 남기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그랬다가 일본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본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니까 본인이 또 알아서 제발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또 화약 성분 이 모래 같은 가루를 들고 들어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인지. 자, 우리 정부는 이 정군이 공항에서 들어갈 때 지금 전혀 몰랐다. 사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은 양도 아니고 1.8kg이면 굉장히 많은 무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공항에서 어떻게 걸리지 않고 넘어갔는지 참 그거 의문입니다. 당시 정군이 들고 간 배낭에는 성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가루와 타이머 장치 등이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자, 폭발 혐의를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다시 제발로 들어가면서 똑같은 물질을 들고 일본 공항으로 가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라면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를 엿먹이려고 했거나 정말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할 목적이 뭔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이 정군이 가져갔던 이 화학 성분 물질은 결국 폭발음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가루와 똑같은 물질이라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 경찰은 아마 이 정군에 대해서 한국에 공조 수사를 요구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한국 정부에서 계속 침묵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화제도 안 되고 보도도 안 되고 정부의 공안기관이나 이 정부 측에서도 말을 안 하는데요. 물론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에 한국의 반일 세력들 종북 좌파들한테 공격을 당할까봐 상당히 우려하고 전전긍긍해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대로 밝히고 당사자가 정부와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고 본인의 어떤 이 순수한 개인적 입장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한국에서 접촉을 해서 일본에 가서 있는 대로 밝혀라고 돌려보냈는데 정군이 저런 물질을 가지고 가는 줄은 전혀 몰랐는지 그런 입장을 정부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연말이라가 각 대기업들이 인사철입니다. 특히 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리목숨인데요. 요즘 아마 임원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을 쓸 때보다 자를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전화로 출장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비행기 타러 가다가 돌아오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업에서는요, 인사 발표 당일 실무자 한 명과 해외 출장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전화로 당신 좀 잘렸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니까 실무자만 내려둔 채 공항에 자기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뭐 인사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전화로 통보하는데 전화로 통보받는 즉시 대부분 일을 멈추고 짐을 싸고 이렇게 집으로 가고 뭐 일부는 현장 일을 마무리하고 가기도 한답니다. 또 최고 경영자가 차나 한잔 하자고 사무실로 부르면 그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리는 게 아닌가 해서 오라 하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사철이 오면 자기 짐들을 하나씩 조용히 집에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해고의 충격에 심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짐을 뭐 한꺼번에 들고 가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뭐 어렵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결국은 본인이 짐을 하나씩 뺀다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또 어떤 심약한 사람들은 아무런 회사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은 그래도 의연한 척 하면서 직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예의를 갖추는 부분이 한국의 대기업들이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기업이 대기업이면요, 그 기업에서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흔히 기업 문화 하면서 평소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도 하고요, PR 광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 기업 문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에 홍보하기도 하고 기사로 만들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한순간에 사람을 쫓아낼 때 굉장히 비열하게 온갖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모 대기업의 건설 회사 사장을 했던 분은 어느 순간에 책상을 빼버리는 경우도 봤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고요. 자, 자기도 언제 잘릴지 몰라서 항상 인사철이 오면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할 기회를 잡는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잘릴 때 좀 예의를 지켜서 잘라줬으면 하는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현직에 있을 때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들은 저분이 정말 저 대기업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연봉을 받으니까 부러워하고 가족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만 본인이 지금 술자리에서 나한테 한 저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정말 혼자만 아는 이 고통이다 싶어서 상당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요,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도 많은데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사람을 다룰 때 제발 사람으로 좀 보면서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를 갖춰서 좀 잘라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의 오너가 자를 중요 임원이 있다면, 일반 평직원이야 그렇게 못하겠지만은 임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여러가지로 내보내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면 나가는 사람이 그동안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졸부 같은 오너들 많습니다.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번 이 졸부 수준에서 사고가 발전하지 않은 채 회사는 글로벌 대기업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을 자를 때 졸부 근성이 드러나서 한마디로 천박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사람을 자릅니다. 자, 기업 문화 운운하지 말고요, 한 식구들 내보낼 때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를 진단하는 사자성어, 그리고 내년을 전망하는 사자성어, 이런 걸 뽑는데요. 올해를 진단하는 사자성어로 불효불굴, 즉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견뎠다, 이 말이 가장 많았답니다.
자, 중소기업들이 수출 감소, 내수 침체, 메르스 사태 등의 위기를 불굴의 의지로 버텨나왔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라고 해석이 되고요. 내년의 전망으로는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동주공제라는 그 손자의 구지편에서 유래된 그 말을 썼다고 합니다. 자, 직원이나 오너나 또 정부나 내년이 역사상 최악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우려들을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배로 같이 건너간다. 이런 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요, 이 한국 경제를 미국의 중요한 언론들은 먹을거리가 없는 한겨울의 호랑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은 이제 한계 선상에 도달해서 더 이상 버텨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은요, 이 정부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정진시켜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와 법적 정비를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중소기업 오너들은 월급때가 다가오면 야, 또 벌써 한 달이 지나갔구나, 또 월급 나갈 때가 됐구나 해서 그야말로 초주금이 되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이번 달에는 뭘로 주는가? 그래서 그때마다 은행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그 고민들을 토로하는 분들을 여럿 봤는데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용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삼성이니 현대차가 대한민국을 끌어간다고 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중소기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복지를 주고 그 다음에 각종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한마디로 그 직원들의 가정을 유지시키는 중소기업 오너들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정부의 제도나 시스템을 투명화하고 이 부정과 비리가 스며들 수 없게 만들어서 정말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이 납품이나 하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겪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각종 물건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즉 중소기업 오너들로 하여금 좋은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면 그것만으로 본인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 저녁에 술자리하고 봉투 돌리고 로비하고 청탁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만 해줘도, 능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만 해줘도, 불이익을 겪지 않게만 해줘도 중소기업은 살맛이 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운영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값싸게 경쟁력 있게 생산하고 기술 혁신이나 아이디어 혁신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연고나 연줄이나 뇌물이나 청탁이나 각종 부패 구조 속에서 뚫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을 절망케 합니다. 자, 무슨 뭐 공사를 갖다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한다지만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고요. 조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하청이나 납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중소기업이 이 금융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내년에 경기가 어렵다 하면 더더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원전 비리 과정에서 한수원이나 이런 회사에 이 하청, 이 납품회사로 선정이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던 회사만 계속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철옹성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이나 자재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게 유지되고 그것이 뇌물로 연결되는 부분도 수없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곳곳이 썩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준다면 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니까 남을 원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패에 의해서, 연고에 의해서, 비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망한다면 그분은 다시는 기업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회 곳곳의 비리 부패 구조들을 엄단해서 또 중소기업을 갖다가 잡아먹는 그런 규제나 또 법률들, 또 대기업의 횡포를 차단해서 그분들이 기업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